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과 자본. 현 시대에서 개인은 필요한 소비 대상을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 구하죠.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수단이잖아요.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수단이 자본이라고 했죠. 그러한 개인에게는 시장은 뭔가요? 자본이죠. 뭐 기업이나 기업 소유주는 근로자에게도 중요하죠. 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사업체 소유자는 어떻게 소득을 얻나요? 뭐 필요한 작업 수단을 시장에서 구매하겠죠. 그리고 상품을 시장에 판매해서 소득을 얻죠. 그래요. 그럼 뭔가요? 자본이잖아요.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 수단이니까요. 시장이. 뭐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소득을 얻나요? 활동을 거래하죠. 교환하는 장소가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은 누구에게나 자본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자본인 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시장은 또 중요하니까 별도로 다루어야 되겠죠. 여기서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시장이 자본이 되는 원리만 살펴보겠다 이건 거예요. 자본이 되기도 하고 또 자본이 되면 뭐가 된다 했나요? 재산이 된다 했죠. 시장이 어떻게 재산이 되느냐? 재산이 되면 가격도 있어야 되고 거래도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주변에 답이 있는데 못 찾는 거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은 뭔가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 하나요? 현 시대에서는 과거에 좀 달랐겠지만 뭐 돈 주고 필요한 걸 구매하거나 필요한 것을 팔아서 소득을 얻잖아요. 뭐 하는 건가요? 돈과 필요한 대상을 교환하고 있는 거죠. 교환하는 장소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 문화네요. 시장을 제약시하는 자들이 또 있죠. 현 시대에 반발하는 애들 있잖아요. 시장이 탐욕스럽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시장은 그냥 교환할 장소인데 시장이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탐욕과는 무관한 거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탐욕스럽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 그래요.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탐욕스럽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탐욕은 뭔가요, 그러면? 뭐 시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탐욕스럽지 않았냐는 거예요. 시장이 하지 않은 조선을 보라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음, 동학농민 운동이 왜 일어났나요? 관리들이 수탈을 하니까 그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탐욕스러운 거지. 뭐 시장이 있다 해서 사람이 탐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잘 못하죠,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서. 이러한 시장은 초기 물물 교환의 형태에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화폐가 생기며 매매의 형태로 바뀐다. 물물 교환에서 이제 매매로 바뀐다. 판매와 구매. 이와 같은 시장의 발전은 4단계로 나누어진다. 화폐를 주고 필요한 대상을
얻으면 그거를 구매를 하죠. 필요한 대상을 제공하고 화폐를 얻으면 판매를 하죠. 시장에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뭔가요? 뭐밖에 없나요? 판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매했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1단계는 원시적 교환의 발생이다. 시장의 발전 단계를 보자는 거예요. 시장의 초기 형태는 물물 교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요. 이 물물 교환은 초기 형태인데 한반도에서도 예전부터 시장이 있었죠. 그래요. 신라시대때도 발견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발전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계속 물물교환이 이어지겠죠. 조선시대까지도, 조선 말기까지도 물물교환만 이루어졌잖아요. 그 1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이 단계에서는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서로 교환하였다. 이러한 교환은 대개 가족이나 부족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래요. 서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교환이었다. 기원전 6천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농업과 수렵을 통해 얻은 곡물과 가축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교환은 농업 생산물이 주된 경제활동이었던 고대 문명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래요. 한반도도 1단계는 아니었죠. 말을 잘못했어요. 2단계까지는 갔어요. 한반도에서 시장은 언제 처음 생겼니? 삼국시대로 확인된다. 고구려시대 때도 뭐 교육장소가 존재했고, 신라에서는 소지 마리간 때 경주에 처음으로 시장이 열렸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까지 있다. 시장은 오래전에 생겼어요. 한반도에서도. 그래요. 그럼 2단계는 뭘까? 이제 봐야죠. 2단계는 교환의 중개자, 즉 상인의 등장이다. 물물 교환할 때는 생산자와 생산자 간에 교환하잖아요. 그게 부족 단위건 가족 단위건. 근데 어떤가요? 2단계는 이제 상인이 등장하더라. 시장 규모가 커지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며 교환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었다. 상인들은 다양한 지역을 이동하며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며 소득을 얻어 살아갔다. 그래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인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교환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상인들은 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2단계예요. 생산자 간에 물물 교환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거래 대상이 다양해짐으로 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생기더라. 그것만 그 일에만 집중해도 어떤가요?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생산자와 생산자 간에 만나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도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해결하면서 생기는 게 상인들이죠. 3단계는 화폐의 등장이다. 상인들이 있다 해서 화폐가 있는 건 아니죠. 한반도에서도 2단계까지는 갔죠. 근데 화폐가 유통되지 않았죠. 더 발전된 형태인 거예요. 교환의 매개체로서 화폐가 발명되어 유통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화폐는 교환되는 양을 표준화하여 거래를 간편하게 하고 대규모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 좀씩 바뀌는 건 왜냐하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단계는 이 글을 쓰니까 정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쭉 글을 쓰는 거죠. 쓰고
똑같이 써봐라 2단계를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하겠죠. AI한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핵심은 이제 이거를 쓰니 의 생각을 적는 거고, 반복되는 부분은 굳이 따로 조사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AI가 똑같이 써라 하면 뭐 똑같이 쓰는 거죠. 글의 형식까지 해서. 금속 화폐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교역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기원전 7세기경 리디아에서 금속 화폐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리디아 왕국은 금속 화폐를 주주하여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상업 발전시켰다.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장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거래 규모가 커지고 활발해짐에 따라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생겨나는 원리는 뭐냐? 이제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죠. 3단계 화폐의 등장이다. 그래, 상인이 등장, 화폐의 등장은 시장의 생산성을 계속 강화되는 거죠. 4단계는 전문 금융기관이 등장이다.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화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발생한다. 거래가 매매로 일반화되면, 구매와 판매로 일반화되면 화폐를 보관하는 역할, 대규모 거래 시 결제를 돕는 역할, 국제무역의 발생 시 화폐와 화폐 간 교환의 역할, 화폐를 대여하는 역할이 생겨나면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들은 이거를 쓰는 이들이 생각을 적겠죠. 사례는 AI 힘을 빌리더라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은행, 대출기관, 환준소와 같은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생겼다.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생겨남으로써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혹은 뭐 생산성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뭐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이러한 금융기관의 등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며 상업과 무역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또 사례를 들어야 되겠죠.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등장하더라. 화폐를 다루는.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설립한 메디치 은행이 초기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사례이다. 메디치 은행은 단순한 자금 보관을 넘어 대출, 환전, 신용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 전역의 상업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역사학자들이.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줘도 현 시대와 같은 문명이 한반도에서 싹 텄을 것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2단계까지밖에 가지 못했죠. 현 시대는 어떻게 도래하나요? 한 18세기 정도 도래하죠. 18세기 후반. 한 2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단계가 등장해도 현 시대가 도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화폐의 등장은 기원전 7세기 잖아요. 화폐가 등장해서 유통되지도 못했잖아요. 한반도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2, 3천이 지나도 현 시대 문명이 도래한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폐가 등장하면 이제 화폐를 다루는 전문기관이 등장하죠. 14세기에 등장하잖아요. 현 시대가 18세기 후반에 도래하니까 400년이 또 걸리잖아요. 화폐가 한반도에서 널리 유통되지 않았으니까 전문 금융기관도 없는 거죠. 전문 금융기관이 도래했다 해도 4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은 인간이나 집단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수단으로 존재한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원전 6천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곡물 생산자와 가축 생산자는 곡물과 가축을 교환했는데 곡물 생산자는 가축을 얻기 위해 시장을 이용했고 가축 생산자는 곡물을 얻기 위해 시장을 이용했다. 둘에게의 시장은 뭐였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었죠. 즉, 둘 모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시장을 이용했으니 시장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 즉 자본이다. 그렇죠. 현대사회도 분석해야 되겠죠. 시장은 현대사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으로 존재한다. 가구와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자신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구매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시장을 이용한다. 생산물과 서비스. 보통 생산물을 제외한 것을 이제 보통 서비스를 하죠. 나머지를 다 폭넓게. 그래요. 근데 서비스는 내용이 다양하겠죠. 종류가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 21세기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게는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구매자는 필요한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해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한다. 즉 판매자는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을 이용하고 구매자는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해결할 소비 대상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이용하므로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 즉 자본으로 기능한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시장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현시대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타나죠. 판매자와 구매자인 이상 개인이건 집단이건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시장은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체계도 시장은 중요한 자본이다. 사업체는 구매를 통해 필요한 작업수단을 얻고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 현 시대에서 시장이 소멸하면 사업체는 필요한 작업수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고 판매를 통한 소득 또한 얻을 수 없다. 사업체계 중요한 시장이죠. 글로벌 기업인 애플은 다양한 부품을 다른 사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제도를 생산하고 이를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사업체 간 거래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제공한다. 이 사례를 보는 거죠. 시장이 없으면 애플은 어떻게 되나요? 망하죠. 구매해서 필요한 수단을 얻고 또 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얻죠. 소득을 얻는다. 네. 수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익 문제는 좀 따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소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은 뭔가요 그러면? 소득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되는 거죠. 이윤이라고도 부르죠. 수익이 더 일반적이죠. 보통 수익을 기업적으로 표현하면 사업체 적용하면 보통 그 수익을 이윤이라 하고 이 수익이란 거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도 이제 일정 기간 소득이 있죠. 비용도 있고 비용이 소득을 초과하면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손실이 되는 거죠. 남으면 수익이 되는 거고 혹은 이익이라고 부르고 그 소득과 이익은 다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애플은 사업체 간 거래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제공한다. 그래요. 도요타는 다양한 부품을 다른 사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자동차를 제작하고 이를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도요타는 엔진, 타이어, 전자부품 등 다양한 원자재와 부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차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차량은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사나
물류기업 등 다른 사업체에도 판매한다. 시장을 이용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이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시장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시장은 뭔가요?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장이, 제도죠. 그 시장은 제도인 거예요. 그게 뭐 제도가 왜 시장이냐? 거래를 금지할 수가 있잖아요. 제도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민간 사업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제도인 거죠. 시장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경우에요.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허용하는 거죠.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깨달음이 상당한 거예요. 나중에 그 시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그래요. 이와 같이 사업자는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를 활용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와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 즉 자본으로 기능하며 현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그래요. 시장이 자본으로 인식되는 이상 시장은 재산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렇죠. 가격을 지니게 된다. 이게 더 맞겠죠. 그 제도가 시장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제도는 뭔가요? 공적 시장이죠. 그 무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면 좋겠죠.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군을 한 곳에 모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유통 공간이다. 어떻게 가격을 지니게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환 장소를 찾아보면 되죠. 그 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백화점 교환 장소잖아요. 시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게 뭔가요? 사업체가 되는 거죠. 사업체는 시장의 역할을 하니까 시장이 자본이 되니까 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은 그러한 백화점 중에 하나로 현대백화점 주가는 2025년 6월 기준 69,960원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1.6조 원 정도로 측정된다. 시장 이러면 전체 시장 가격이 나오는 건 아니죠. 가격이 매겨줄 수 있는 대상에 가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재산이 인식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장소로 현대 소비의 핵심이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업체이다. 아마존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25년 6월 기준으로 약 125.3달러이며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 초과하는 수준이다. 한 1,300~400조 되죠.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관심 있는 사람이. 대형마트는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규모 소매점으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월마트는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월마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5년 6월 기준 주가는 약 157.2달러이며 시가총액은 약 4,200억 달러에 달한다.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재산으로 인식되는데 자본으로 인식되니까 자연히 그 재산이 무엇으로 실현되고 있나요?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편의점은 소규모 매장에서 24시간 운영하며 빠르고 간편하게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의 세븐 NI 홀딩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모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5조 엔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요.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하죠. 다양한 형태의 전문 매장은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매장으로 고품질의 제품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요. 제공한다. 베스트바이는 전자제품 전문 매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스트바이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2025년 6월 기준 주가는 약 75.3달러이며 시가총액은 약 170억 달러 수준이다. 그래요. 자본으로 인식되면 재산으로 인식되며 재산으로 인식되면 가격이 표시된다. 다만 어떤 대상이 재산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만 남는다. 시장이 자본으로 인식되면 재산으로 인식되는데 재산으로 인식되는 시장은 시장을 제공하는 사업체로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래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으로 인식되면 재산으로 인식된다. 자연히 어떠한 대상이건 다 그렇다. 화폐도 그러하고 기술, 지식, 명예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